자, 지금 시간 새벽 2시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지 않고 영상을 찍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잠겨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알람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떴다는 걸 알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따라갈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가보 을미 개혁을 추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895년 을미 개혁이 실시되면서 단발령이 발표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목은 잘라도 상투는 못 자른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반발령에 저항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도항노무운동 배웠죠. 이제 전주 화약을 맺은 이후 도항노민군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정부는 도항노민군의 요구 사항이었던 이제 패전개혁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 정부가 여기입니다. 이거 왼쪽에 자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 규정청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도 실시하고 도항노민군이 주장했던 내용도 조금씩은 반영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규정청을 두고 도항노민군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적 개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하고 청군한테 너네 돌아가라 했는데, 오히려 일본군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일으켰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해서 내정 간섭을 시작하는데, 자,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돌아왔나 봅니다.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홍집이 기억합니까? 온건개합합니까? 급진개합합니까? 온건개합하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합니다. 내각이란 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정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부, 일하는 곳이죠. 일하는 곳. 뭐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런 거 있는 거. 자, 그러니까 김홍집 내각은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김홍집 내각은 규정청을 폐지해버려. 그러면 우리 조선의 자주적 개혁기구였던 규정청을 폐지했다는 얘기죠. 그럼 너네는 자주적으로 하지 마. 우리 일본 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규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만듭니다. 이거 별표입니다. 자,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한다. 이게 그 유명한 가보개혁입니다. 1894년. 정리해서 보면 결국 가보개혁은 실시를 했는데 뒤에 누가 있었던 거야? 일본이 있었던 거고, 가보개혁 추진 기구는 뭡니까? 군국기무처가 됩니다. 군국기무처. 규정청이 아닙니다. 규정청은 없애버렸어. 뒤에는 일본이 있었고, 그 다음 김홍집 내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김홍집은 친일파네 이렇게 오해면 오해고 오해가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김홍집은 친일파라고 욕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1차 가보개혁은 뒤에 일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비록 일본이 뒤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자,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나누고 국왕의 권한을 제한했다.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갑신정변 때 왕권을 좀 제한하고 신하들이 의논하면서 정책을 결정하자. 자, 또한 과거제 폐지, 이게 대박입니다.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그쵸? 엄청나게 대박입니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 조세를 돈으로 내게 하며 3번 조세를 돈으로 내게 하고, 자, 이거를 우리가 조세의 급납파라고 하면 됩니다. 조세의 급납파. 금이 돈이죠? 급납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도량형 통일 4번.
사회적으로는 자 신분제 폐지 5번. 그러면 일단 대박 치는 건 뭡니까? 2번하고 5번. 과거제 폐지했어. 네, 과거제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됐던 과거제도 맞죠? 광종 때 그 수백 년에 걸친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과보개혁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건 신라 때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신문제도 폐지. 이건 몇 천 년이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드디어 과보개혁 1894년 요때 폐지가 됩니다. 와,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신문제도 폐지 갑신정변에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있었습니까? 둘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운동과 갑신정변에서 꿈꿨던 하나의 요건이 이 갑오개혁 때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노비는 아니야. 다 똑같아. 그 다음 나머지 과부가 재가의 허용. 이제 과부도 재혼을 할 수 있고 고문 등의 형벌을 없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 개혁 내용이 괜찮네. 일본이 뒤에 있었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이 청과의 전쟁에 전념하다 보니까 비교적 자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교과서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 love textbook.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거의 이겨가니까 이제 본격적인 내정 간섭에 들어옵니다. 이제 내정 간섭이 청나라가 아니고 일본입니다. 이제 일본은 청일 전쟁이 우세해지자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했다.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흥선대원을 앞세우긴 했지만 흥선대원을 이렇게 여기 있었죠? 흥선대원을 앞세우긴 했지만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게 시비 걸었겠죠. 아무래도 외국하고 교육 맺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일단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군국 기무처도 폐지해버려.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 박영효, 서강모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박영효라는 사람에게 김홍집하고 함께 내각을 구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1차 때는 김홍집 혼자, 홍집이 혼자, 김홍집 혼자 1차 때는, 2차 때는 박영효하고 김홍집 연립내각입니다. 같이 하는 거. 자, 이렇게 했고 고종은 이 개혁의 기본 방침을 담은 홍범 14조를 반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소를 두어 그 다음에 사법권으로 행정기구를 분리하였다. 자, 이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됩니다. 뭐 한편 추가하자면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여 새로운 교육제도 여기 나온 것처럼 교육 고종이 반포한 건데 근대식 학교 이제 뭐 사범학교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토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뭐 서당 뭐 서원 이런 게 아니고 이 근대식 학교들이 이 교육 입국 조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 수업 시간에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잠깐 이제 시선을 청일전쟁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갑오개혁 1차, 2차 우리가 구분했죠. 자, 근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승리했다고 했죠. 그냥 일본 대단한 겁니다. 2번 양보하고 드디어 칼을 청나라한테 찌른 거죠. 그래서 이깁니다.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 이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자 랴오뚱반도를 빼앗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하면 일본이 세지잖아. 영향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일본의 세력을 확장을 우려한 어떤 나라가 있냐면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이게 되죠. 끌어들여서 야 일본 너네 랴오뚱반도 원래 청나라 건데 너네가 뺏었어?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한번 해볼까? 우리 3대1인데 해볼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겁박을 해가지고 이 빼앗았던 랴오뚱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라고 압박해가지고 결국 일본은 이에 굴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랴오뚱반도를 돌려주면서 청나라한테 돌려주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간섭. 누구한테? 일본한테.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우리 조선 정부에 지금 내정 간섭을 많이 하고 있던 나라는 일본이야. 근데 일본이 지금 러시아한테 당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청나라 기껏 물리쳐놨더니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우리 조선 미시 정부는 갑자기 눈이 하트로 변하면서 하트를 누구한테 쏘기 시작합니까? 러시아한테 쏘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의 간섭에 벗어나기 위해서 친러파를 등용하면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움직임의 배후에 명성황후 누굽니까? 민씨죠, 민씨. 고종 와이프 명성황후 있다고 판단하여 경복궁을 습경하여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시야였죠. 이걸 우리는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1895년 지금 사건들이 많죠.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을미사변을 실시한 이유 그러면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왕비면 국모 아닙니까? 국모 나라의 어머니 이걸 죽였으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이걸 덮기 위해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다시 한 번의 내각을 구성하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김홍집 내각은 이제 을미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태양력, 이제까지 음력을 썼나봐. 이때부터 양력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종두법 1번, 2번.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거 단발령 실시, 머리 자르는 거죠, 이거. 요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게 을미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럼 생각해봐.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 개가 빡쳐. 어떤 게 빡치냐면 일단 을미사변 자체가 빡치죠. 나라의 국모를 일본이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에 빡쳤습니까? 여기는 단발령이 빡치죠. 1번, 그 다음에 2번. 왜 머리 자르라고 하니까. 그래도 아까 봤던 거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초반에 목은 잘라도 절대 상투는 못 자른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기억하죠? 자, 이거에 반발하면서 전국적 의병을 일으킨다. 이걸 우리는 을미년에 1895년이 을미년이거든. 을미사변, 을미개혁 다 을미년이니까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종은 갑자기 이 백성들도 무섭고 그 다음에 고종 입장에서 지금 어떤 마인드야 지금. 일본이 자기 와이프 죽여버린 거야. 너무 무섭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고종이 살고 있는 곳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버립니다. 자기 집을. 러시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는 아관 파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을미개혁도 중단되게 됐죠. 그리고 김홍집은 이때 백성들한테 돌맞아 죽게 됩니다. 자, 그 뒤 러시아를 비롯한 생각해봐. 왕이 자기 집 버리고 러시아로 튀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웃을까? 러시아지. 조선 왕이 지금 자기네 나라 자기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데 그럼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개판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두 가지의 개혁을 한번 보자면 둘 다 일본의 강요와 간섭 속에서 이루어진 거 맞죠? 이거 어떻게 보면 공통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 그 다음에 조선의 개화파에 자주적으로 추진한 개혁이었다. 또한 갑신정변의 개혁운동을 계승하고 동학농민군의 개혁을 어느 정도 일부 수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신분제 폐지였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의가 되겠죠.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자, 이 개혁으로 신분제도 폐지되고 평등사회로 나가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가는 기틀이 마련됐다. 한계가 안 나왔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본의 강요와 간섭 속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럼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맞죠? 사건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정리를 하지 말고 제가 따로 사건 순서를 한번 흐름에 맞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